JIBS 정진홍 대표의 너무나도 절묘한 해외 취재 일정을 제가 간단히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10월 14일 국정감사가 있기 하루 전날 정진홍 대표는 10월 13일 오후 3시 동해항에서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23일에 돌아옵니다. 10일 정도를 러시아에서 머물고요. 그랬다가 3일 지난 26일 밤 11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아이슬란드로 떠납니다. 그런데 26일 밤인데 그 다음 날은 어떤 날이냐면 저희 국회 과방위 위원들이 제주도에 있는 우주센터, 에너지 기술원 등을 방문한 뒤에 JIBS에 가서 간담회를 할 예정이었던 날입니다. 국회 과방위 위원들이 찾아오기 전날 밤에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국정감사가 끝나고 내일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향해서 돌아옵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의도적으로 국정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위원장님, 정진홍 대표를 고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건 정말 국정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저는 JIBS를 상대로도 청문회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것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광진구가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부연일 지부장님. 네. 정진홍 대표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 이어서 오늘 종합감사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정진홍 대표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10월 2일 이후로 회사에 지금 출근하- 어디에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 말로는 아이슬란드 갔다고. 네, 제가 불출석 네. 사유서를 꼼꼼히 살펴보니까 여기에 항공권 예약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캬비크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4일에는 블라디보스톡과 모스크바, 무르만스크에 갔는데 14일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기 바로 그 전날 10월 13일 오후 3시에 동해항에서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으로 갔군요. 그러니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4일 바로 전날 한국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월 23일에 돌아와요. 그리고 오늘 10월 30일 마지막 종합감사에서 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으니까 지난 26일 밤 11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헬싱키를 거쳐서 지금 아이슬란드에 가 있습니다. 이게 절묘하게 시간이나 이게 일정이 맞은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종합감사 그리고 국정감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해외를 떠돌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맞습니까? 성명을 통해서 도피라고 일단 밝혔고요. 일단 광복 80주년이 참 의미 있습니다만 제주와 무슨 관계인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네, 광복 8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고 지금 해외를 떠돌고 있는 네. 거죠? 네. 네. 정진홍 대표가 언제 JIBS 대표로 취임했습니까? 지난 1월 13일 날 취임했습니다. 올해 네. 1월 13일. 그러면 올해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 1월에 취임을 했군요. 네. 저도 뭐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많이 만들었습니다만 광복 80주년 특집으로 나갈 다큐멘터리면 이미 지난해 네. 기획이 다 되거나 제작이 끝나야 올해 방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늦어도 올해 상반기 안에 해외 취재를 마쳐야 하반기에 후반 작업하고 뭐 원고도 쓰고 해서 방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10월 말에 이렇게 해외를 떠돌면서 만들어가지고 올해 안에 방송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특히나 아시겠지만 전혀 구성원들과의 공감대가 없었고요. 이 사업은 지난 7월에 무산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북극 원래는 누가 제작하기로 했던 사업입니까? 원래는 제작에 본인이 나서서 하겠다고 혼자만 주장했던 사업이고요. 본인이 스스로 기획했던 겁니까? 즉 꼭 해야 된다고 본인만 주장했던 사업입니다. 기획이 사업을 하고 언제 있습니다. 이루어진 거죠? 취임하면서부터 얘기가 좀 나왔던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기자나 오디오맨과 같이 간 것도 아니고 혼자 갔네요? 네, 혼자 취재하고 리포팅 한다고 돼 있습니다. 네, 카메라 한 대, 소형 카메라 하나 들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저희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저도 방송 기자 생활을 28년 했습니다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 네. 그래요. 그래서 구성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올해 안에 방송이 나갈 것으로 보십니까? 그것도 두 편을 만들겠다고 계획을 세웠나요? 네. 이게 실체조차 지금 모두 모르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뭐 정말 취재가 돼서 영상이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도피용이지 아무도 이걸 감을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 있는데 우리 국정감사가 오늘 끝나면 내일 저녁에 레이캬비크를 출발해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국정감사 끝나고 나면 내일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와요. 그렇게 해서 11월 1일에 도착을 합니다. 이건 어떻게 봐도
국정감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일정을 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10월 13일에 동양을 출발하는 배편과 항공편 예약은 제가 보니까 10월 10일 전자티켓을 발행을 했어요. 이건 딱 국정감사 일정 나오고 그렇게 맞춰서 간 겁니다. 자, 그런데 정진홍 대표는 노조 대표자인 부현일 지부장을 여러 차례 폭행하거나 폭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멱살 잡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제가 피했거든요. 노조 사무실에 대한 단전과 단수도 지시했다고요? 네, 그 폭행이 있었던 날 오후에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단전과 단수가 이루어졌습니까? 30분 후에 취소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루어진 건 아니고 네. 지시만 했고 네, 네.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이나 할 수 있는 일을 방송사 대표가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똑같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부현일 지부장이 경영권 찬탈을 음모했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해를 못해요. 제가 주식이라도 한 주 있었으면 어떻게 해보겠습니다만은 그런 주식도 없는 상황이라 경영권 찬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항상 AI한테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JIBS 정진홍 대표의 너무나도 절묘한 해외 취재 일정을 제가 간단히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10월 14일 국정감사가 있기 하루 전날 정진홍 대표는 10월 13일 오후 3시 동해항에서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23일에 돌아옵니다. 10일 정도를 러시아에서 머물고요. 그랬다가 3일 지난 26일 밤 11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아이슬란드로 떠납니다. 그런데 26일 밤인데 그 다음 날은 어떤 날이냐면 저희 국회 과방위 위원들이 제주도에 있는 우주센터, 에너지기술원 등을 방문한 뒤에 JIBS에 가서 간담회를 할 예정이었던 날입니다. 간담회를 위해서 국회 과방위원들이 찾아오기 전날 밤에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국정감사가 끝나고 내일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향해서 돌아옵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의도적으로 국정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앞에서 지부장께서는 폭언과 폭행을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혹시 지부장께서 정진홍 대표를 폭행하거나 폭언한 적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지난번에 저희가 틀었던 동영상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가 사람 새끼야? 회사 화나고 그런 새끼가 사람 새끼야? 저런 개 그래 다 찍어라. 그래 찍어. 그래 찍어서 올려봐. 비상시? 그래 너도 회사 팔고 새끼. 좋아. 다 끝났어. 누가 나 가만히 있어. 가만히? 네가 지금 네가 하는 이게 새끼야. 네가 노조위원장이야? 회사 팔겠다는 놈이? 제가 못 팔게. 뭘 팔게?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정진홍 대표가 취임을 했죠. 네. 그리고 3월 17일이면 뭐 2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전부터 노사 간의 단체 협약이 제대로 안 되고 그랬는데 2달 정도면 열심히 성실하게 협상을 해야 할 시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욕설이 쏟아져 나오고 폭언, 폭행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까? 일단 1월 13일 날 취임했는데 취임 오후에 만나자고 해놓고 시작이 삿대질과 반말이었습니다. 그리고 2월 24일 날 만나서 잘해보자 해서 피켓이랑 선전물을 다 치웠는데 다시 교섭을 왜 하느냐, 내가 왜 이따위 교섭을 해야 되느냐고 시작해서 저희가 피켓 일부 피켓만 로비에 몇 개 갖다 놨더니 3월 17일 월요일입니다. 간부회의 끝나자마자 간부들 대동하고 와서 피켓 다 밟아버리고 노조 사무실로 쳐들어와서 멱살 잡았습니다. 저렇게 막 욕을 하고요? 네. 네. 그러면서 동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네. 혹시 앞서서 질문 드린 것처럼 노조 대표께서 사장을 향해서 욕을 하거나 폭행을 한 적은 없습니까? 저는 존댓말만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측에서도 노조를 상대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을 했잖아요. 10여 건 네. 되는데 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이후에 폭행하고 재물손괴가 16차례 생기고 계속 노조 탄압한 이후에 제가 1인 시위를 하다가 나갈 때 좀 약간 실랑이가 있어. 대표이사 차 나갈 때 실랑이가 좀 있었습니다. 거기서 차를 좀 막았다고 한 7, 8초 막았다고 뭐 몸싸움이 있거나 폭행을 한 건 아닙니까?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근데 피켓 들고 이제 차를 진행하는 데를 막았다고 업무방해로 고소를 또 했죠. 하나 제가 궁금한 건 그래서 오늘 정진홍 대표가 나와서 진술을 하고 질문에 답하기를 원했는데 저는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2달밖에 안 됐는데 저렇게 욕을 하면서 싸울 수 있는지. 또 하나는 부현일 지부장을 상대로
경영권 찬탈 의도가 있다고 하면서 보도자료도 배포하고 그랬던데 보도자료는- 이게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보도자료를 수차례 배포했고요. 한 번은 아예 보도국장이 타 매체의 언론사의 기자를 청탁해갖고 100% 허위 사실을 보도하게끔 만듭니다. 보도 제목이 노조위원장 금품 요구, 경영권 찬탈 전말 드러나라는 헤드라인입니다. 네. 그런데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단 말이죠. 네. 네. 정진웅 대표 오늘도 계속해서 해외를 떠돌면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위원장님, 정진웅 대표를 고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건 정말 국정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저는 JIBS를 상대로도 청문회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것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제가 반상권 직무대리께 이거 그냥 놔둘 거냐 제대로 살펴봐라라고 말씀드렸었죠. 기억하십니까? 예. 네,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JIBS에 대한 재허가도 심사하고요. 재허가를 허가하지 않습니까? 예. 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그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확인해보고 방송사 재무 건전성이 나빠지면 안 되니까 뭐 자회사간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보다 진심이 먼저 닿는 정치, 이정헌 오피셜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 이정헌의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